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희 단체 이름이 정치하는 엄마들이고요. 이제 저희 단체는 만들어진 한 2년 됐는데 비교적 유명하니까 여기도 불러주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선생님 얘기를 앉아서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자리는 오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소규모로는 좀 많이 가고 막 좀 오진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기차역 없는 데도 가고 하는데, 보면 일단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저를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저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어디에 딴 데 터지는 이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제가 그래서 헤매더라도 뭐, 네. 어쨌든, 네. 하여튼 저의 이야기는 뭐 이제 막 준비된 각본 아니고 뭐 김제동도 아니고 하니까 저의 얘기는 저를 따라서 여기 서 있을 거니까요. 그럼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는 좀 딱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죠? 에코 정치 완전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긴 영 아닌데, 이게 뭐냐면 글자는 작지만 제가 되게 이렇게 말도 퍼퍼퍼퍼 하는데, 또 어디 가서 말하려면 막 이런 숫자가 좀 어설하면은 설득도 안 되잖아요. 이게 201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무슨 거기에 있는 건데요. 읽어보시면 저 노란 줄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출산한 여성이,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기 전으로 취업이 돼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한 걸 물었어요. 만 몇천 명을 물었습니다. 엄청 큰 조사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교사 공무원은 11% 경력 단절. 근데 민간 기업 다니는 거 맨 밑에 줄 있잖아요. 일반 회사 및 기타는 49.8%. 2015년에. 제가 39살에 엄마가 됐거든요, 처음. 근데 그전에는 제 친구들도 아이 둘, 셋 낳은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제가 비혼이고 제가 엄마가 아니니까 전혀 제 관심이 없던 세상이에요. 이 엄마로서 산다는 것은 제 삶에 없었고, 그냥 그전에 저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왔던 19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진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진짜로. 근데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도 아니고요. 근데 19대 국회의원 이제 임기 4년인데 마지막 1년, 그러니까 그렇지. 임신 1년, 이제 엄마 1년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시작할 때는 비혼이고 이제 엄마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뭐 사회운동 정치다 보니까, 제가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겪는 어떤 부조리들이 다 정치적인 문제로 보여지죠. 저는 약간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러니까 뭐 제주까지는 아니고 버릇이 돼서, 뭐 아까 앞선 선생님 얘기하신 저런 문제도 다 정치 문제로 저는 보이고, 어떻게 정치로 그게 모든 사회 문제가 다 정치로만 해결되진 않는데, 정치적으로 풀 부분은 되게 커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 한국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뭔지 국회의원들이 싸운데 알지만 4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예산을 어디에 쓸지 그거 돈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300명이. 뭐 과거사 진상규명 세월호를 들었다 놨다 이런 것들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라고요. 그 돈에는 교육복지 예산이 있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럼 누가 돌봐? 정치하는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내 아이를. 근데 아이만 있지 않아요.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되나?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 이런 분들의 건강 문제, 또 시아버님이 치매 이번에 3급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정치인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낼 때도요, 엄청 맘카페니 어디 막 웹 검색해 막 찾아요. 어디가 좋다니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시간도 아깝고요. 부정확하고요. 못 믿고 불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뭐 산후조리원 찾아보면 뭐 찾아보면 다
저희 남편이 효도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구타하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상 가족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계속 아버님을 요양병원이나 영원히 못 모시고 시어머니만 우울증과 시어머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시어머니만 고통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싼 데는 돈이 없어서 못 모시죠. 한 달에 100만 원. 근데 뭐 50만 원, 40만 원 있는데 또 저희 시아버님이니까 남성이시다 보니까 정말 남편이 웹 검색을 한 3주에서 정말 좋은데 2군데를 꼽아가지고 가봤더니 남성분은 3년 이상 기다리래요. 왜냐하면 돌봄 노동이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같이 인정받지 못해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 요양사가 남성 치매 환자를 돌볼 수는 없어요. 씻기고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성분들은 정말 더 일찍 정치하셔야 돼요. 나중에 본인 치매 안 걸린다는 보장 없어요. 다 정치 아닌 거 없어요. 근데 정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집에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여성 정치, 남성 정치, 진보 정치, 무슨 정치, 누구 착한 진보다 막 이랬지만 저는 되게 많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많이 주목했던 거니까 동화가 안 돼요. 동성인 여성 정치인도 모두 세대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좋은데 이런 문제부터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대다수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지금 20대 국회 평균 재산 어디 38억. 저거 민주당 평균 재산 38억만 돼 있는데 전체도 38억이고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물론 여기도 부자도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자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의원이 83%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이 55.5세예요. 심지어 매 국회가 거듭돼 갈수록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난 정치도 관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55세의 남성인데 재산이 한 40억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냥 로또. 그냥 내가 로또 사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실 로또 사는 것도 까먹기도 하고 될 확률도 너무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없는 사람은 사실 정치를 제끼고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죠? 정치를 건너뛰어서 뭐가 있으면 그걸 하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가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정치한 엄마들 또 정치라니까 정치인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국회에 있을 땐 그래 나는 국회에 판검사 많습니다.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막 서울대 경기고 막 많아요. 말은 진보 보수 이렇게 막 차이점들만 부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공통점이 많은 어떤 그룹이기도 했어요. 이 국회는 제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막 비슷해 보이죠. 세대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낙선도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껴서 나를 위한 정치하기는 힘들다는 걸 되게 이제 무의식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는 제가 힘든 게 엄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남들은 다 저에게 저는 20대 국회에 낙선했으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가서 정말 열심히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엄청 많이 해서 청와대에 좀 들어가서 있다가 다음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든지 아니면 다음 공천도 이게 약간 그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들의 정치 역할을 해야 된다며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저를 보면서 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고 빨리 문재인 캠프에 가라. 그 얘기만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을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들한테 정치해야 됩니다라고 제안했던 거였어요. 시작은. 하고 사실 이 뒤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 활동가 2.5명인데요. 저와 맨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강미정 활동가에게 허락을 구해서 정치하는 엄마들 이제 활동한 사진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이 뭔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아기 안 낳았을 때입니다. 저도 아기 안 낳았을 때 지금 아이고 이게 중요한데. 결혼 사진. 저 아니에요. 저 같이 일하는 활동가분. 근데 저희가 제가 2017년 4월에 처음 오프 모임으로 해서 한 3, 40명이 모여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 이거 사진 가서 보여주니까 그때 어땠냐고 했을 때 정말 터널 안에 있는데 끝이 없는 것 같다고 했었고요. 경력 단절이었고 아이 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 있는 거예요. 저도 우울했고요. 심지어 저희 남편도 독박육을 한 1년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막 육아했는데 남편도 완전 우울증 막 심했고요. 되게 되게 흔해요. 육아 우울증 너무 심하고 답도 없고 아무도 뭐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는데 정치를 직접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절반이 관두고 있는데 정치는 너무 내가 비혼이고 잘 나갈 때도 하기 힘든 것 같은 걸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애정이 담긴 말이고 엄마랑 동의하는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하층 계급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왜? 우리 뭐 예컨대 딱 봤을 때 인도인 파키스탄 그런 분으로 보이는 외모면 뭐 그냥 당연히 이주 노동자겠거니 하면서 내 눈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훈련이라도 뭔가. 근데 아줌마들은 레깅스 입고 벙벙한 티 입고 유모차를 끄면 되게 비슷한 시각을 전 느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옷차림에서 사람들이 되게 하층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막 잘라버리 얼마나 우습게 봤어요. 애기 아빠가 아빠 됐다고 회사 잘린 그런 건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냥 이 사진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의 대다수는요 시민운동을 했었거나 저처럼 정치했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한 97, 8 거의 저 빼고는 거의 이런 사회 참여나 활동이 처음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되게 특이해요 저희는. 근데 그러니까 저희의 진짜 특이하지만 정치 혐오가 별로 없어서 정치를 하자는데도 모였다는 거 하나가 엄청 특이하고요. 근데 정치를 어떻게 해? 근데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하고 막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기자회견하고, 뭐 보도자료 내고, 그냥 똑같은데, 뭐 저를 부르신 분은 이제 돌봄의 정치. 저희 하는 얘기가 뭐 다 돌봄이겠죠. 복지, 교육, 노동, 근데 그거 말고 제가 1분 남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언론으로 보면 저희가 뭐 스쿨미트를 했다, 뭐 유치원 비리를 했다, 요것만 나오니까 거기에 전혀 없는 거 하나를 얘기 드리면 30초 오버할 것 같은데 저는 정치할 때도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엄청 답답함을 느꼈어요. 쓸데없는 위계의 차별, 그러니까 세상의 차별을 없앤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엄청 차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내 집구석도 민주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세상을 그러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사실 거창한 거 없고요. 태어나서 처음 기자회견을 오고 처음 마이크를 잡고 했을 때 강미정 활동가가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이 너무 매너리즘이 빠져서요. 꼭 공동대표나 사무처장만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매너리즘, 말하는 사람도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운동은 별거 없습니다. 뭐 저희의 뜻에 동감했을 때 뭐 일당을 드릴 수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감동시켜야 되고 뭐 거창하게 좀 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 했었다고 저는 사회만 받고요. 앰프만 충전 나갔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2년 동안 저희 회원들이 꼭 누구랄 것도 없이 운영위원 회원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고 국회 토론을 해갖고 정부 토론회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장하나한테 오라 그래요. 끝 맞춘다고. 박사, 연구소장, 누구 어디 교수 끝 맞춘다고. 그럴 거면 우리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 토론회 하면 세상 바뀝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자리에 가거나
엄마들은 평생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한테 마이크가 가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저는 기자회견 사회보면서 운 적도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나의 옆에 있는 저 분에게 감동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별 볼 일 없는 단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기자분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애기 안고 기자회견 하면 신기하니까 사진 찍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정치하는 엄마들에는 들을 만한 시대의 목소리에서 온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안 말하니까. 저는 말 안 하고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을 뭐 어디까지 바꿀지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 운동, 시민운동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의 이 오늘 좋은 얘기, 여기서 그 5명, 6명 연사분의 얘기를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막, 나도 이게 내가 말하면서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지만, 말을 하기보다는 말하라고 좀 마이크를 건네야 될 것 같아. 너무, 이제 그만. 시간초가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정말 말이 길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고요. 오늘 너무 영광, 사랑합니다.